예, 저희가 방송 직전에 준비한 자막이라 고치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5시 40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범죄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요. 직권남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예, 또 속고요. 예, 공수처는 다만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사유에 넣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도주 우려가 낮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 영장실질심사 내일쯤 빠르면 이뤄진다면 부장검사 등 6, 7명이 참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영장심사가 담당하는 판사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2명 중 1명이 담당할 텐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2번 나왔었죠. 2사람이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던 2명 중에 1명이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9시 넘어서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좀 빠르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시 3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48시간 딱 그 그렇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소환을 다 출두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못하고 이제 그동안 했던 조사, 사실 이 조사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관련자들의 증언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영장을 구성한 것 같아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군 관계자들, 조지호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관련된 증거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아마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윤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진술은 없지만 그동안 이야기했던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예. 뭐 이런 입장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앵커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서부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누가 근무인지는 제가 잘 확인하지 않았는데 예. 아마 오늘 근무자가 이제 이 영장 심사를 아마 담당을 해서 예. 빠르면 이제 내일 중에 아마 수요일인데요.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서부지법의 영장 정당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예. 어제 이제 체포 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했지 기법에서.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이 관할권이 서부지방법원에 있느냐 중앙지방법원에 있느냐 하지만 어제 체포적부심이 체포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저희가 밝히고 있습니다. 속보 자막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공수처 수사에 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변호인들은 아니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어디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비록 권한 정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엄연한 국가 원수입니다.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그 자체가 정말 군사시설이고 기밀이고 국가의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의전 문제는 정말 매우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잘못되고 부정적인 그런 여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동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직접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 얘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윤 대통령이 내일 있을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저는 가능성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체포 적부심에 관해서도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아마도 대통령으로서는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는 뭐 굳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실질 심사는 좀 다릅니다. 예. 말 그대로 이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게 되면 법관으로서는 이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또는 신문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심사를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게 사실은 유리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피의자가 영장 심사에 안 나가면 그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뭐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상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측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현장에서는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신문에 직접 나와서 피의자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그걸 법관을 보면서 왜 본인이 구속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만약에 실질심사 기일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직접 출석해서 저는 신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 변수는 앞서서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나가겠다라고는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도 관할 문제에서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내일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된다면요. 윤 대통령이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타고 영장 심사에 나왔다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인 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될지 또는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가서 또 안에 점검하고 이런 또 불필요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대기할지 이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이후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호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생소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르면 내일 있을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요. 자, 이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지지자들은 반발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부터 이미 진을 치고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김경대 의원님. 어쨌든 워낙 많은 피의자들을 상대해봤던 검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한 상황에서 만약에 안 나간다는 것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겁니다. 본인은 어쨌든 여러 가지 손편지를 통해서 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 관할의 문제점도 지적했고 불법에 있는 수사에 대해서 내가 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있을 이 영장실질심사의 참석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걸로 예상하세요?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이 공수처 관련해서 체포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변호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냥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내가 재판부에 가서 법정 가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하게 나가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역으로 본다면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줄곧 얘기했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원칙에 않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그 수사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그 기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속이 과연 필수인가?
꼭 구속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대통령이 지금요. 이 형사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된다면 이것만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구금이 된 상태에서 어제 헌재 탄핵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그 변호인 측에서 분명히 대통령이 나갈 사항이 아니고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걸석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5개 일방적으로 정하고 추가로 3일을 3차례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헌재 재판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과연 형사 재판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형사 재판도 기소되면 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방어권 측면에서 저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그렇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없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공수처 앞에 많은 분들이 절차상의 어떤 정당성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지금 계속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수긍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끔 그리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기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 부위원장 말씀 잠깐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내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과거에 본인이 해왔던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장 부위원장님.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영장심사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직접 신문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해왔던 얘기처럼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란이라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뭐 내일이라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실질심사를 좀 예상해 보자면 어제 있었던 체포적부심과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신문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나오진 않았지만 서류로만 판단하진 않았고 신문은 열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물론 2시간 만에 좀 짧게는 끝났는데 그런 방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심사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은 열 때 변호인들이 와서 그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그런 어제와 같은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심사 자체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제 헌재 탄핵 변론도 보니까요. 한 3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1시간 정도는 탄핵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화목 이틀씩 재판하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형사재판도 받아야 될 수 있고 탄핵 변론까지 이렇게 임하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문제, 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뭐 어떤 문제의식으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법의 집행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딴 분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야, 당신 종북 세력이지? 구속시켜.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금 가진 생각이 저는 글쎄 제가 이제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과연 저분이 검찰총장을 했던 분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저런 이야기는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담겨져야 될 이 내용인데 예. 저것이 표현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종북 세력은 누굽니까? 그럼 종북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죠? 자, 부정선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부정선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조직과 뭐 어떤 식의 방식, 증거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집행자예요. 그게 없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그거를 밝혀내는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 이야기를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럼 증거 있습니까? 피고인? 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증거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선거 했다는 저 표 있습니까? 투표 용지 있어요? 종북 세력 누군데요? 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종북 세력입니까? 어떤 종북 세력이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고유한 권한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발휘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일체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마 이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탄핵 변론이 초기니까 앞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남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묵비권 행사의 전략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일 실질 심사에 직접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좋으니까 여론전을 펼치는 방법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요. 오늘 지금도 보면 경찰이 서부지법 앞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서 경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업무 방해를 말라.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구속은 안 된다는 걸 외치면서 일부 물리력을 쓰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경찰과의 일부 충돌이 생겨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 경고 방송까지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밤을 새워서 지킬 것 같은데 제발 충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